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축구 경기에 비유하자면 60세는 어떤 시점일까요?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막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전반전, 즉 젊은 시절에는 실수를 해도 만회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공격적으로 골을 넣으러 다녀도 체력이 되고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60세 이후의 후반전은 다릅니다. 이제는 골을 넣는 것보다 먹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기입니다. 버는 법보다 지키는 법이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이 시기에 잘못된 판단으로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설마 내가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노후 파산은 예고 없이 아주 달콤한 유혹이나 거절하기 힘든 부탁으로 찾아옵니다. 오늘은 60살 넘어 절대 돈 쓰면 안 되는 곳 4가지를 순위별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대망의 1위는 우리가 매일매일 무의식적으로 돈을 흘리고 있는 이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철통같이 지키는 지혜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60세 이후에 돈이 갖는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20대, 30대의 돈은 도전의 수단이자 꿈의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60대의 돈은 다릅니다. 이때의 돈은 나의 존엄성이자 생명줄이며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해주는 안전벨트입니다. 이 시기에 돈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내 남은 생의 평화를 잃는 것이고 배우자의 안정을 빼앗는 것이며 결국 가족 모두의 불행을 초래합니다.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생명줄을 위협하는 4가지 구멍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4위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60살 넘어 돈 쓰면 안 되는 곳 4위는 바로 남의 부탁에 휘둘리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에서 앓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오랜 친구, 친척 혹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이 찾아와 손을 내밀죠. 급해서 그러는데 딱 일주일만 쓰고 줄게.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있는데 자네만 알고 있어. 평생을 의리와 정으로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이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어합니다. 매정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혹은 내가 이 정도도 못 도와주나 싶은 마음에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 이후의 인간관계는 지갑이 열리는 순간 변질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여러분은 채권자가 되고 친구는 채무자가 됩니다. 돈을 받으려 하면 독촉하는 사람이 되고 못 받으면 속병이 납니다.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습니다. 은퇴 후의 자금은 그 누구에게도 설령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빌려줘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없어서 못 빌려준다가 아니라 이제는 빌려줄 수 없는 나이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거절 못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비싼 대가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친구라면 노년에 접어든 당신의 쌈짓돈을 탐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3위입니다. 어쩌면 가장 마음 아프고 끊어내기 힘든 부분일 겁니다. 바로 자식의 삶에 과하게 투자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정말 자식 사랑 끔찍하죠.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안 아깝습니다. 애들이 힘들다는데, 손주 학원비가 모자라다는데, 이번에 집 산다는데 좀 보태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노후 자금을 헐어서 자녀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식에게 지나친 경제적 지원은 사랑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뒤를 봐주면 자식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습니다. 일명 캥거루족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자식을 너무 사랑한 부모의 잘못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지원해주다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가서 자식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줄까요? 물론 효심 깊은 자녀도 있겠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자식들도 자기 가정을 건사하고 살아가기 벅찬 세상입니다. 내가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것보다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자식을 위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도와주는 건 좋지만 내 노후의 안전판까지 뽑아서 주는 것은 부모와 자식 모두가 공멸하는 길입니다. 대신 살아줄 수 없다면 대신 책임져 주지도 마십시오. 이제 2위입니다. 남성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곳입니다. 바로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에 뛰어드는 곳입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 좀 이쑤십니다. 아직 몸도 건강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데 사회에서 밀려난 것 같아 초라해지기도 하죠. 그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카페나 하나 차려볼까? 치킨집이라도 하면 월급만큼은 벌겠지? 친구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준다던데. 하지만 60 이후의 한탕은 99% 실패로 끝납니다. 왜냐고요? 세상은 정글이고 젊은 사람들도 버티기 힘든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경험보다 체력과 트렌드를 읽는 감각, 그리고 운이 더 크게 작용하는 곳이 지금의 시장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하던 분이 퇴직금, 몽땅 털어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1년도 안 돼서 빈손으로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안정 대신 모험을 택하면 30년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이 나이에 가장 큰 재테크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수익률 10%를 쫓다가 원금 100%를 잃습니다.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혹은 사회적 지위를 다시 얻기 위해 내 전 재산을 거는 도박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한 노후를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자식이나 사업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체면과 허세를 위해 쓰는 곳입니다. 나이 먹고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서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 돈이 많은 척을 하느라 돈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창회나 모임에 나가서 밥값은 무조건 내가 내야 직성이 풀리고 남들 보기에 번듯한 외제차를 굴려야 하고 경조사에 과한 부조금을 내야만 내 체면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옷, 고급 골프채, 화려한 액세서리, 이런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품격이 아니라 낭비이자 허세입니다. 이런 지출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의 통장을 갉아먹습니다. 한번 밥 사고 박수 받는 건 순간이지만 그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건 현실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노후는 어디서 나올까요? 남들에게 보이는 거칠애가 아닙니다. 허름한 옷을 입어도 표정이 편안하고 비싼 밥을 사지 않아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줄 아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만큼의 현금을 쥐고 있는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쓰는 돈은 허공에 뿌리는 돈과 같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시고 배우자와 맛있는 밥 한 끼를 더 드십시오. 남의 시선보다 내 삶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60살 넘어 절대 돈 쓰면 안 되는 곳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4위, 거절 못해서 빌려주는 돈. 3위, 자식에게 과하게 퍼주는 지원금. 2위, 욕심 때문에 시작하는 사업 자금. 그리고 1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체면 유지비. 이 네 가지 구멍만 잘 막아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전할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돈은 인생을 지탱하는 안전벨트라고 했습니다. 안전벨트가 튼튼해야 비포장도로 같은 인생의 후반전을 안심하고 달릴 수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보다 어디에 쓰지 않느냐가 여러분의 노후 품격을 결정합니다. 아끼고 지켜낸 돈은 여러분에게 평생의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지출 습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나도 모르게 허세나 인정 때문에 줄줄 새는 돈은 없었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잠그고 오직 나 자신과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그 돈을 지키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를 삶의 지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